하묘요! 하묘요! 어르신 삽 들어갑니다. 저거 꼭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고하고 해야 돼요. 그날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에 모셨던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해 봉안시설에 안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명당 자리인데 아쉽긴 하네요. 사람들이 뭐 그러긴 하더라고요. 어르신 놀라시지 않게 조심히 좀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워낙 경험 많은 프로들이시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왜? 뭐가 발견됐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다 올라왔으니까. 조금씩 관의 모습이 드러나고 모두가 순조롭게 파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뭐야? 왜요? 뭔 일 있네? 왜? 하얀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죠? 여기 좀 덮어줘요. 예. 이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요. 저거 그거네. 누구랑? 누구랑 여기지? 아니, 왜 인간이 저게? 그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할 험한 것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명당 자리에 조상님을 묻으면 후손들에게 좋은 기운이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사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간혹 그 기운을 나눠 갖기 위해서 묘자리 주인 몰래 묘를 파서 자기네 조상의 유고를 관이에 겹쳐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묘자리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 기운을 뺐을 때도 첩정을 한다고 하던데 저런 게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네. 누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짓을 벌였는지 몰라도 아버지 묘를 함부로 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고 괘씸하네요. 누가 그랬는지 짐작가거나 추측되는 것은 없고요. 네, 전혀요. 그럼 경찰 쪽은요? 사건 접수는 하셨나요? 진작 찾아갔죠. 근데 근방에 CCTV가 없을 뿐더러 언제 그랬는지를 모르니까 경찰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어야죠. 답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불법으로 첩정한 거면 유고람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골 있는 걸. 저 뼈가루야. 저 여자 뼈가루인가 봐. 아니 하면서 막 묘자리에다가 왜. 아이고 저게 무슨 되게 망측한 짓이야 이게. 고은실? 혹시 어머니가 아는 분이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은? 이름이 써있네요. 고은신 씨라고. 68년생이면 지금쯤 58세인데 대체 누구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범인은 범인대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골함은 선생님이 좀 버려주세요. 버린다고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몰래 첩장하는 건 안 될 일이지만 누군가의 유고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화가 올 수도 있나 보구나. 그럼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여보, 괜히 찝찝할 것 같아.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유준아. 남의 묘에 이런 짓까지 할 사람들이면 뭔 짓을 더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해코지를 당할까 무섭다. 일단 나도 보자.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진짜 난감하겠다. 주변에 물어봐도 그걸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안 좋은 얘기만 해대서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 유골함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일단 장 이사님께 부탁해서 보관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친척들이 저희 아버지 묘자리 보고 명당이네 어쩌네 하긴 했었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요, 그 자리가 명당이면 그냥 두시지 왜 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믿지도 않고요. 사실 매년 선산까지 가서 산소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서 이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물어보니까 내심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너무 찜찜하네요. 꼭 좀 범인 좀 찾아주세요. 아유, 잘 좀 부탁드려요. 꼭 좀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유골함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아, 네.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아버지의 묘에 몰래 첩장을 해놓은 범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날부터 전국의 봉안당을 돌아다니며 유골함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실 씨. 아, 네, 고은 씨. 저희 봉안당에는 안 계시대요. 하지만 유골함의 주인을 찾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 네, 거기 봉안당이죠? 고은실 씨라고 혹시 그 안치대에 계신 이름이 분 중에 고은실. 고은실 씨라는 분 계실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기 봉안당이죠? 혹시 네네. 고인 중에 고은실 네, 씨라고 알겠습니다. 네, 계신지 100곳이 넘는 봉안당에 연락하고 68년생이세요. 찾아가며 수소문한 결과 잠시만요. 제발. 저희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함 맞네요. 6개월 전에 보이준 씨란 분이 회수해 갔고요. 진짜요? 그분이 누군가요? 아드님이요. 마침내 유골함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 규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찾았어요? 근데 연락처를 못 알아냈어. 권 실장, 오늘 며칠이지? 오늘? 6월 23일이요? 왜요? 열흘 뒤네. 뭐가요? 고은실 씨 사망일. 오겠구나 그 묘로. 네. 예. 그러네. 명당에 모시겠다고 멀쩡한 남의 묘 파묘까지 할 정성이면 어머니 첫 길엔 당연히 오지 않겠어. 아, 첫 개일이구나. 오, 묘지 앞에서 기다리자. 저흰 파묘를 한 범인이 어머니 첫 기일에는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으로 새벽부터 기다렸고 그 결과 예.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 저희는 드디어 파묘의 범인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혜준 씨? 누구세요? 탐정입니다. 여기 묘지 파헤쳐서 어머니 유골함 묻은 거 맞죠? 증거는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잠시 얘기 좀 나누시죠. 무슨 얘기를 말입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요. 뭐 원하지 않으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마 분묘 발굴죄로 처벌받으시겠지만 제 처벌이라뇨?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멀쩡한 남의 묘에. 범인에게서 파묘를 한 충격적인 이유를 듣게 된 저희는 결국 의뢰인과 범인의 대면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묘 파헤치는 게 아니 당신이냐고!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시죠.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예. 겉보기에는. 당신 남의 묘에 손댄 것도 모자라서 유골함까지 묻는 거 그거 범죄인지 몰랐어?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묘를 헤집어놔. 대체 이유가 뭐야? 어? 남이 아니니까요. 뭐? 저도 이 집안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저도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아, 아들이었군요. 이복 형제. 근데 이 가족들은 모르는. 우리 어머니 소원이라서 그랬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죽어서라도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 그러셔서 그냥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아버지? 의뢰인분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거기 묻힌 김정자 길자 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네? 엄마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습니다. 파묘의 범인은 자신이 의뢰인 아버지의 혼외자라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가 파묘를 하고 첩장을 하게 된 아주 오래된 이유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크겠다.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숨긴 거야. 엄마, 아빠 언제 와? 온다고 하긴 했는데 밥 먹어. 두 집 살림을 한 거네, 그러면. 아빠 언제 와 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뭐 먹고 있었어 혜준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지. 7살 때까지 전 아버지가 그냥 남들 같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일을 하셔서 다른 집 아버지들보다 집에 덜 들어온다는 아쉬움밖에 없었죠. 그런데 혜준이 자. 아빠 오면 밤새 놀 거라더니 금방 골아 떨어지네. 여보, 혜준이 곧 학교 가는 거 알지? 오이구 벌써 그렇게 됐어? 설마 혜준이 학교 갈 때 당신 호적에 올려주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뭐 꼭 그렇게 해야겠어. 뭐? 학교 갈 때는 당신 성 쓰게 해준다며. 아니,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태껏 난 미혼모로 혜준이는 미혼모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와서 딴 여자 만나서 아들까지 낳았다 뭐 내 입으로 이실 짓고 하라고? 좀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좀. 아니, 난 어떻게든 호적에 올릴 거야. 시끄러. 나 미혼모로 사는 거 상관없어. 근데 내 아들까지 아빠 없는 애로 사는 꼴 절대 못 봐. 아니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잖아. 어? 근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내 말은. 그때 알았죠. 내가 평범한 집 아이가 아닌 숨겨야 하는 존재라는 걸. 그때부터 아버진 점점 발길을 끊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와 저 둘 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상처를 감추며 사느라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이요? 뭐? 어머,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네? 마지막을 못 봤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온 어머니였지만 실은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혜순아, 엄마. 엄마가 꼭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뭔데요, 엄마? 얘기해봐요. 죽어서라도 네 아버지랑 같이 묻히고 싶구나. 그래도 많이 보고 진짜 싶으셨나 사랑하셨나 봐요. 보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 양반 일평생 회사하고 집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들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뭐지? 저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저 유전자 검사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진짜라고 칩시다. 응?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전 하나뿐이에요. 그냥 어머니 유언대로 하는 거. 기어코 같이 묻겠다 이겁니까? 안 될까요? 그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달갑지 않으신 거 압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유골함 돌려줄 테니까 돌아가요. 저 일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다 가신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셨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저 다시는 눈에 안 띄고 진짜 조용히 살게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당신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네 뭐네 하는 것도 황당한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부탁이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절대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냥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그냥 같이 묻어드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아유, 됐어. 응? 우리 어차피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같이 봉안해드리는 걸로 하자. 아유, 엄마! 아휴, 그냥 여기서 대충 마무리 짓고 끝내자. 응? 어차피 죽은 양반. 난 죽어도 애시당초 네 아버지랑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원래대로 그 땅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묻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가 바라신 건 그거니까요. 뭐야? 이건 조금 얘기가 저건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긴데 이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니야. 우리 아버지 묘 파헤친 범인 말이야. 잡았어. 누가 그런 거래요? 어떤 젊은 남잔데 지가 아버지 아들이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있잖아. 혼외자 같은 거? 아버님한테 아들이 또 있었다고요? 자기 말로는 그런데 못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 남의 땅 헤집어 놓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혼외자니 뭐니 머리가 다 아프다. 근데 그 사람 멀쩡한 사람 맞아요? 솔직히 좀 걱정돼요. 괜히 이상한 사람이랑 얽혀서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혜준 씨랑은 어떻게 되셨나요?
계속 답이 안 나오죠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네요. 봉안당엔 기어코 안 가겠대요. 어떻게든 그 땅에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다가 진짜면요? 진짜란 말이 안 믿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아버지 아들일까봐 무섭긴 합니다. 그러다가 수틀려서 유산 분배해달라 뭐 해달라고 난리를 치면 또 일이 커지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그냥 같이 묻어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그냥 그래 버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영 찝찝해요. 어머니 말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정체도 모르는 놈의 엄마의 유고를 괜히 첩장을 시켰다가 괜히 저한테 이상한 기운이 씌일까봐 걱정이 되고요. 찝찝하긴 하죠. 그런 거 안 믿으신다면서요? 하도 이상한 일을 겪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탐정님. 고혜준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를 제가 좀 알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좋고요. 네, 저희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란에 빠진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의뢰인과 배다른 형제라 주장하는 혜준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 집, 모임 장소 등 며칠 동안 혜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죠. 나이는 32세, 싱글. 현재 오픈마켓 사업을 작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 외의 동선이라곤 와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의 술자리 정도고 딱히 특이사항은 없더라고요. 그 오픈마켓 사업이라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별다르게 특별한 점은 없는 평범한 30대 남자였습니다. 물건? 왜 그러시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이놈이랑 같은 모임의 멤버라는 거죠? 네. 제 아내예요. 센스가 있으셔. 남편도 모르는 모임에 나간 거예요? 이 둘이 왜 같은 모임에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언제부터 알고 지낸 겁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설마 이 자식 제 아내인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니겠죠? 글쎄요. 일단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내분에겐 모른 척 해주세요. 의뢰인과 배다른 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의뢰인의 아내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이 둘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근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곧바로 밀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아니요, 아직이요. 너무 감이 안 온다. 나갑니다. 야, 잠깐 이게 너무. 네, 탐정님.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좀 가세요? 아내분은 한남동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혜준 씨 차도 한남동 쪽인 것 같은데. 야, 니네 어디 가냐? 아무래도 목적지가 같은 것 같지? 일단 제가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요. 아 예. 예상대로 와인 모임에 참석한 혜준 씨. 오랜만이야.
오래간만에 오랜만이네. 씨 많이 바쁜가 봐. 그게. 보기가 영 어려워. 근데 얼굴은 좋아 보여. 아 그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 잔 받고. 아 감사합니다. 의뢰인의 아내도 곧이어 도착했는데 됐어요? 딱 맞춰서 왔어.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일이 너무 바빴어요. 저 왔어요. 사실은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진짜 자주 그래요. 그 가져오신 와인 너무 맛있어서 저도 계속 다른 거 사왔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와인도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캘리포니아. 네. 아 진짜. 나 캘리포니아 갔어. 나 진짜 먹었잖아. 스킨십도 없고 접점이 없어. 한참을 지켜봤지만 같은 와인 모임의 멤버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두 사람. 저희 모임이 끝날 때까지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 뭐 계속 자리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따라가자. 저기 혜준 씨 차였거든요. 혜준 씨도 있네. 근데 같은 모임 멤버인 게 진짜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설마 분명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다시 좀. 왜요, 괜찮아요? 나온다. 차를 저러고 가는데? 옆에 타는 줄 알고? 옆에 타? 와. 타네? 맞네? 어? 뭐야? 왔어? 밖에 너무 더웠지? 배달은 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불륜 관계임이 드러난 의뢰인의 아내. 대박. 의뢰인으로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전 일단 재빨리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탐정님. 아,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 뺏기고 아내 뺏기고. 다 뺏기네, 다 뺏겨. 여보, 나왔어. 미안, 좀 취했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그래, 여보?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미안해, 여보. 그게 그냥 실수야, 실수. 실수?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당신은 너무 바쁘지, 애는 늦게 오지, 혼자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와인 모임에 갔다가 됐어. 그럼 변명 필요 없고.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진짜 실수야. 한 번만 봐줘요. 아우 진짜 어이가 없고 좀 돌아버리겠네 진짜. 야 어떻게 바람을 펴도 그런 놈이랑 바람을 펴? 그 자식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 맞다면 이게 무슨 개족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몰라서 묻는 거야? 그 자식이 여태껏 내 동생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 엄마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놈이라고. 난 몰랐어. 전혀 몰랐어, 여보. 몰랐던 건 맞아? 둘이 미리 짠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여보. 아니야. 믿어줘.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엔
확률이 너무 희박하고 혜준 씨가 의뢰인분의 배달한 형제라고 주장하면서 첩정한 것도 숨기고 의뢰인분 아내를 만났다는 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이 남자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엄마 소원을 들어주고자 제 아내랑 바람까지 피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긴 한데 아버지를 봉환당에 모신다고 하늘이 노하시기라도 한 건가? 무슨 귀신이 씌인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저희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저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대체 그 남자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왜 계속해서 의뢰인의 삶을 파헤치고 있는 걸까? 점점 의문만 커지던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뭔데? 그래? 넌 빨리 서울로 올라와. 나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갈게. 짠.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들었다 민식이한테. 아이 뭘 또 잘 나가긴 무슨. 아이 시골. 작년까지만 해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루 걸려서 한 번씩 전화하던 놈이 외제차까지 뽑았잖아. 야, 너? 네 엄마 그 땅에 묻었구나? 거봐, 내가 효과 있댔잖아. 야,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 아니 갑자기 그 이후로는 그냥 마켓에 올리는 제품마다 그냥 줄줄이 매진이야. 그게 무슨 말이지? 남들이 다 미신 어쩌고 해도 기업인 정치인들 중에 조상묘에 정성 안 들이는 사람 없다. 아 진짜 세상 쓸모없던 우리 엄마도 야 이제야 도움이 된다. 쓸모없던 우리 엄마가 도움이 된다고? 바람도 몇 자리 좋은 남자랑 펴야 돼. 난 놈은 난 놈이야. 왜? 그 아저씨 부친의 명당인 거 어떻게 한 줄 아냐? 어떻게? 누워서 떡 먹다. 뭐야, 아까 진짜 착해 보였는데. 야, 근데 첩장하고 자기 사람 다 줬다고? 그렇게 우연히 의뢰인 아버지의 묘소가 명당임을 알게 된 혜준 씨.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그때부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야, 일이 좀 꼬였다. 야, 그 집 인간들이 어떻게 하라는지. 야, 우리 엄마 유고랑 그냥 파였잖아. 그래? 그럼 매출은? 아, 아직까진 괜찮은데 야, 이게 언제 명당 기운 빠질지 모르니까 찝찝하네. 아, 빨리 유고람을 다시 그 땅에다 박아놔야 되는데. 야, 지조하는 줄 아는 그 멍청한 아줌마한테 내가 이 봉사한다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야, 미치겠다 진짜. 아, 저기 아내분이네. 저기요. 지금 내 얘기한 거야? 언제부터 들었어? 누구요? 너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지? 씨. 너 똑바로 말해. 나한테 왜 그랬어? 목적이 뭐야? 아, 왜 그랬겠어요, 아줌마. 아, 나도 힘들었어요.
묘자리 찾아내겠다고 그 남의 제삿날까지 찾아가는 게 보통 정성인 줄 알아? 그 묘자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치밀했네.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에 데이트할까? 안 돼. 나 그때 시골 가야 돼. 시골? 왜? 아버님 기일이라 제사 지내야 돼서. 귀찮아 죽겠어. 서울에서 5시간 넘게 걸리는데 1년에 한 번을 그걸 꼬박꼬박 간다니까. 응, 그래? 근데 거기가 어딘데? 그럼 왜? 아니, 그냥 자기 일이니까. 아, 이렇게 해서 그 묘 위치를 알아내는. 그랬습니다. 혜준 씨는 의뢰인 아버지의 묘자리를 알아내기 위해 의뢰인의 아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죠. 적어도 사람을 이용해 먹었으면 미안하단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아줌마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양심까지 없네. 아니, 이 어린 남자가 들이댔으면 어려운 이유가 있겠구나 했어야지. 안 그래? 뭐? 아, 맞다. 아, 내가 형수라고 불러야 되나? 야! 킬라고. 그냥 내가 불쌍해서 봐줄 테니까 그냥 꺼져, 어? 그냥 술만 떨어뜨리지 말고.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냥 빨리 꺼져.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의뢰인의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한 채 돌아갔고 얼마 후 아내분이 의뢰인분 명의로 그 남자에게 상간소송을 하셨다고요? 전자소송으로요. 네. 그 자식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도 당한 거라고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저 몰래 제 명의로 그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자식이 뭔 짓을 벌일지도 모르는데. 제일 불쌍한데요, 저 남자. 그러니까 뭔 죄야. 갑자기 뭐야 이게. 그나저나 저는 왜 보자고 하셨나요? 아, 그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어? 아. 뭐, 상간소송 걸면 내가 눈 하나 깜빡일 줄 알고? 아, 나도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돼. 뭐 재산만 뺏기겠어? 배다른 시동생이랑 바람난 형수, 알고 보니까 이엔실업 대표 와이프. 씨. 야, 밝혀지면 와 진짜 볼만하겠다. 어? 이거 제대로 선 넘은 거야. 아! 이게 진짜 선 넘은 건 그쪽 같은데 당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 나도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혼자 아버지 사랑 다 받고 재산까지 다 받았으면서 어? 하나뿐인 이 불쌍한 동생 부탁도 못 들어줘. 아, 나도 그냥 우리 아버지 사랑 이런 식으로라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야, 안 되겠다. 야, 가. 아, 그냥 나 유전자 검사 받으면 돼. 아, 뜯어낼 재산도 많던데. 아, 그냥 나도 아버지 아들인 거 인정받고 그냥 당당하게 유산 받으면 되지. 어? 당신 친아들 아닌 거 아니까 그만하라고. 저게 무슨 소리시죠? 네, 어르신. 지금 오시죠.
아빠가 나타났다? 진짜 아버지는 이분이야? 당신 아버지 이분이잖아. 안 그래? 저희는 혜준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아니, 혹시 그 후로 고혜준 씨가 여기 찾아온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공실 씨 유골함이 왜 없냐고 어떻게 됐냐고 찾아오신 분이 있긴 했어요. 누구요? 공실 씨 남편이라던데요. 남편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탐정님. 저 지금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왔었대요. 그래? 대박이죠. 어쩌면 혜준 씨의 친부가 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혜준 씨의 친부를 수소문했고 결국 친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혜준 씨 말로는 어머니가 꼭 그분 곁에 묻어달라고 했다던데. 아내가 저랑 혜준이 낳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살다가 그 남자랑 외도한 건 맞고요. 그것 때문에 저랑 헤어졌어요. 그럼 혜준 씨도 어르신이 친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가요? 예, 그럼요. 혜준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종종 왕래를 했었어요. 병원도 알아봐주고. 아니야, 뭐 아버지는 무슨? 이 아저씨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혜준아, 이제 그만해. 아저씨 누군데? 나 아저씨 지금 나 알아요? 아냐고. 탐정님,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어딜 가?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유골함 제자리에 돌려놔. 어머니한테까지 불효하는 건 아니잖아. 야! 당신 여기 왜 나타나는데? 야! 그 후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고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아버님을 공안당으로 이장할 계획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나나 했는데 뭐 하세요? 이거 봐봐. 의뢰인이 이장하려고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래. 와, 이거 완전 저주를 퍼부었네요. 말 똑바로 하는 거지. 큰 벌 받겠다. 나 진짜 경찰관님, 내가 진짜 거지 같은 방치 좀 고쳐보겠다는 게 내가 그게 그 죄예요? 진짜 그거만 결국 의뢰인은 혜준 씨를 분묘 발굴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혜준 씨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